16일 수요일날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 우리 학생들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여기 유형은 뭐 그렇게 어려운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집을 한번 또 풀어보면 또 처음 보는 유형들도 있겠지만 시작점이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너무 어려운 문제 위주로 가지 말고 지금은 끝까지 다 보고 다시 한번 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보고 넘어가시고 모르는 문제들 가면 갈수록 질문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안 좋은 현상이야. 특히 엄지속 질문 좀 하고. 자, 페이지 132페이지 2차 함수의 최대치에서. 자, 오늘 선생님 쓰다 보니까 딱 여기까지 그냥 중학교 거 복습입니다. 뭐 시험 문제 전혀 나오지 않고요. 고등학교 문제는 여기서부터 135페이지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고요. 이제 점점점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이제 잘 안 나오죠. 자, 뭐 2차 함수의 최대치에서 우리가 함수는 중학교 때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 확인하시면 되는데 최고차항이 이렇게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최대값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지만 최소값은 존재를 하게 되죠. 그 최소값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다? 꼭지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2차 함수를 그려보기 위해서 꼭지점을 구하는 건데 꼭지점만 구하면 최대값 최소값은 중학교 때 나왔죠. 자, 꼭지점 구하는 과정은요. x제곱의 개수 3으로 묶어서 완전제곱식으로만 만들어주시면 됐죠. 그래서 반절의 제곱이 필요했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서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고요. 계산을 하게 되면 플러스 5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은 꼭지점이 마이너스 1,5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 최소값 5를 갑니다. 그냥 중학교 문제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x제곱 플러스 4x 반절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니까요. 얘 꼭지점을 잡으면 마이너스 2,5죠. 그리고 최고차항이 음수니까요. 2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5를 갖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364번은 좀 중학교 때도 어려운 문제집이나 좀 다른 종합 문제에 나왔던 문제죠. x가 4일 때 최대값 9가 나온다. 이 말이 꼭지점을 잡히는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식을 보고 2차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고 x가 4일 때 최대값 9 이것을 이용해서 2차 식을 만들어 줬고요. 이 식만 전개를 해주시면 이 식과 이 식이 같다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7. 자, 그래서 여기에서 a는 4, b는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뭐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는 전혀 나오지 않고요. 자, 366번 문제는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리가 범위를 주어졌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그래프를 그려보시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2,5이고 자, 이렇게 있으면 2,5이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우리가 주어진 구간이 0에서 3까지죠. 0에서 3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구간은 이 구간만 있죠. 이 구간만. 그래서 이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최소값을 바로 알 수가 있죠. x가 2일 때 최소값 5를 갖는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사실은 그래프 좀 잘 못 그려서 그렇지만 2에서 여기가 두 칸이고 여기는 한 칸이죠. 그래서 사실은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겠죠. 이게 이제 확실치 않으면 x가 0일 때, x가 3일 때 다 대입을 해봐요.
x가 0일 때는 9가 나오고 x에다 3을 대입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6이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은 x가 0일 때 최대값 9를 합니다. 간단한 문제죠? 그래프만 그려보시면 나오는 문제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을 자꾸 찾아야겠죠? 이렇게 되고, 자, 꼭지점 좌표가 1,7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간은 2에서 뭐 4까지다. 이 부분이다. 감소 상태에 있다 보니까 x가 2일 때 최대값이 나오고 x가 4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x가 2일 때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6이니까 최대값은 6이 나오는 거고요. 최소값은 x에다 4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8 플러스 6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나온다. 뭐 중학교 문제일 뿐이고요. 자, 얘도 자, 주어진 구간이 있으니까요. 그냥 이거 뭐 x에다 1 넣고 2 넣고 그렇게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서 우연하게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정확한 건 아니죠. 함수는 그래프를 꼭 그리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답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x가 3일 때 a-9란 최소값을 갖고 최고차익이 양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간은 1에서 2까지죠. 그러니까 이 구간만 필요한 거죠. 이 구간에서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최소가 나와요? x가 2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을 해보니 4-12 플러스 a가 최소값 3이다. 그로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넘어가니까 a 값은 플러스 11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는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니었고요. 자, 135페이지에 이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여기에서도 최대값, 최소값이고 135페이지 이후부터도 최대값, 최소값 문제예요. 자, 내용은 똑같지만요. 앞의 내용은 중학교 때 수준으로 2차 함수의 일반형을 보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우리가 필요에 뭐 주어진 구간이 나온다든지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였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고 그래프를 그리셔도 안 되고요. 자,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파트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제일 크게 나올 수 있는 값, 제일 작게 나올 수 있는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내는 과정이죠. 자, 첫 번째는요. 2차 함수의 실수 조건을 이용을 합니다. 자, 370번 같은 문제인데요. 이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x하고 y는요. 어떤 실수가 나올지 몰라. 하지만 이렇게 2차 함수는 우리가 실수 조건이라는 것은 뭐야? 실수 조건은 제곱에서 제곱을 해봤자 얘네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다시 말하면 실수는 제곱해서 제일 작은 값이 얼마다? 0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0보다는 작은 값이 절대로 안 나오니까 얘네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해놓고 완전 제곱식 값은 항상 0이다. 0이 나오는 x와 y 값을 대입을 하면 한 부분이 다 0이 나오니까 제일 작은 값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실수 조건이고요. 판별식 D를 이용을 하시는 것은 372번처럼 하나의 내림차순을 쓰고 분명히 얘네들은 방정식일 거란 말이야. 다시 이야기해주면 방정식일 거란 말이지. 방정식은 처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근이 존재를 한다는 것은 근을 0개냐, 1개냐, 2개냐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2차 시기에서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 판별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방정식도 분명히 x와 y를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와 y가 존재를 할 거고요.
그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식 D를 썼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게 되면 X나 Y의 범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범위를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70번부터 보겠습니다. X와 Y가 실수일 때 이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X는 X끼리 완전 제곱식을 해주시고요. 됐죠? 자, 여기 Y도 Y끼리의 완전 제곱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를 써놨으면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이 같은 식이 되겠죠. 변형을 해놨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플러스 여기는 2배의 y 플러스 1의 제곱, 나머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 식에 x와 y는 수없이 많은 실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식은 가장 작은 값 2를 갖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370번의 최소값을 2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실수 조건이라는 것은 x와 y가 수많은 숫자를 대입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서 이 식의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값을 대입을 해주면 이 전체 식의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 원리를 가지고 그 주어진 2차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72번은 자,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기 위해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요. y의 내림차순으로 써보가지고 판매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봐보자고. 자, y의 내림차순을 써볼게요. 4y 제곱 플러스 16y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리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x나 y 값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 이상을 분명히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 X에 주어지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판별식 D를 써볼게요. 반절의 제곱, 짝수니까요. 16의 반절, 8의 제곱이니까 64 빼기 4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3이 이 판매식 D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이거죠. 64 빼기 4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5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계산하시면 플러스 12가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해줘서 간단하게 만들어 줘 보면 저희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 자, 2차 부등식 풀이죠. 2차 부등식 풀이 앞에서 계속 했던 거야. 사실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썼네요. 자, 그리고 0 되는 값을 써보니까 여기는 3하고 마이너스 1이죠. x가 작은 것은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사이값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3이다. 아하!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x의 최대값은 3이고 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y의 최대값, 최소값도 구하시고 이것도 똑같은 원리를 이용하는데 다만 x의 내림차순으로 써놓으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쓰고요. 판매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을 해주셔야죠. 반대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16y
y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나 같고요. 자,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고 y 플러스 1, y 플러스 3이 이렇게 나오니까 y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다. 아, 이 식이 0을 만족시키는 x와 y가 존재를 할 텐데 그 y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만 나올 거다. 그리고 y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 y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페이지 137페이지의 374번 문제인데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문제죠. 그리고 풀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실수 조건을 이용해서 풀이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y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식이 x에 대한 식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x에 대한 2차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y도 하나의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y 제곱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복잡한 식에서 이 치환이나 아니면 복잡한 식을 한 문자로 치환을 했었을 때는 그 정의역을 그 범위를 꼭 써주는 연습을 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y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이것을 꼭 써주셔야만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이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요 만약에 이제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최대값은 존재를 하겠죠. 범위가 없더라도 우리가 중학교 문제라고 하면 x의 범위가 없더라도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사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더라도 꼭 둘 다 존재를 허락하는 법은 없어요. 어떤 것은 최대값만 존재할 수도 있고 최소값만 존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y의 범위 때문에 이 y 제곱이 0보다 크다는 것 때문에 이 x의 정의역이 설정이 됩니다. x의 범위가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 x의 범위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고요. 자, 우선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나눠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음수로 나눠보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고요. 2차 부동식 풀이가 또 나왔죠.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고 그래서 x가 작은 것이니까 사이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x의 범위가 0에서 3까지다.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x가 3일 때 이거 9가 되고요. 그래서 이 함수의 꼭지점은 3,9가 나오는데 자, x가 0에서 3까지만 보시오 했으니까 0에서 3까지만 봐서 여기서 최소값은 x가 0일 때 최소값 0이고 x가 최대값은 x가 3일 때 최대값 9가 나온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공간이 좀 작아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이 이게 잘 보이는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376번은요 1학기 맨 마지막에 가면 훨씬 슈바르트의 부등식으로도 쉽게 풀 수가 있고 또 직선과 원의 유치관계로 뒤에 나오지만 이제 기말고사 범위지만요 또 직선과 원의 유치관계로서도 구할 수도 있고 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와 실수 조건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고요. 한 3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우선은 실수 조건만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2차식이 나왔을 때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렇다면 얘 값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K값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 K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x제곱 y제곱이 있고 xy가 있으니까 한 문자로 통일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 자, 그렇다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와 x의 값은 분명히 존재를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근이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이 하나 이상은 분명히 나와야 하니 판별식 d가 0보다 클 것이다. 이것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전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5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마이너스 k제곱이 마이너스 25. 그래서 k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인수분해 k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k제곱이 25 나오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5죠.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에서 5까지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376번은 여러 가지 추리 형태가 나오는데요. 우선은 실수 조건. 그래서 EX 플러스 Y를 어떤 미지수 K로 놓고 Y 대신에 대입을 해서 문자를 X에 대한 2차 식으로 2차 방정식 형태로 놔두고요. 얘가 분명히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하나 이상이 존재를 할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주시면 K의 범위가 구해진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2차 함수 문제를 했고요. 우리 학생들 질문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질문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금요일날 시험 보기 전에 141페이지 392번까지 선생님이 우선 주요 문제들 풀이를 하고 테스트를 보도록 할 테니까요. 좀 아시고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144페이지 고차 방정식. 자, 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은 세 가지가 나오죠. 고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부정 방정식. 보통 고차 방정식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 그러니까 적게 나오는 학교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고 오늘 수업 나가는 데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고차 방정식은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3차, 4차 방정식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5차 이상의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없어요. 5차 방정식부터는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차 방정식이다 하면 3차, 4차 방정식이고 이 3차, 4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 풀이와 같이 인수분해를 해서 이꼴 0 형태로 만들어서 뭐 x는 얼마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 3차식의 인수분해 우리가 앞부분에서 연습을 많이 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조립제법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단 하나만 4차식에서 얘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401번부터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 고차 방정식 풀이 자체가 조립제법으로 인한 인수분해다 생각하시고요. 자, 조립제법 해보겠습니다. 최고차 2, 1, 마이너스 5, 2 쓰고 이건 나누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나누기 거꾸로 형태로 쓰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수분가를 넣어야 하는데 어떤 수를 넣냐면 이거와 이거의 약수들 1, 2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머지가 0이 되게끔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첫 번째 얘네들의 개수를 다 더해봐서 만약에 0이 나오면 무조건 1입니다. 이거 하나의 팁이죠. 개수들의 합이 0이 나오면 무조건 조립제법은 1로 된다는 거. 자, 그래서 2,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쓰고 여기가 1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식이 x-1이고 상수항 1차항, 2차항이죠. 순서대로 2x제곱 플러스 3x-2는 0이고 자, 여기가 인수분해가 또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x-1, 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1은 0 해서 x는 1 마이너스 2 2분의 1 이렇게 3차 방정식이니까 기본적으로 3개의 근을 갖게 된다는 거. 자, 여기 4차 방정식 풀이도 마찬가지죠.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만 하시면 되고요. 1 마이너스 3 3 1 마이너스 1. 자, 우선적으로 써놓고 다 더해봤더니 0은 안 나오죠. 그래서 1은 안 됩니다. 자, 6의 약수 1, 2, 3, 6 중에서 선생님은 그냥 2 한번 넣어볼게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는 1, 2, 3, 6, 0. 아,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거의 식이 지금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나오는데 여기 3자식은 또 인수분해를 해야 하니까 여기서 바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얘네들 다 더해봤자 어떻게 돼요? 0이 안 나오죠? 그래서 분명히 1은 안 될 거고 뭐 3을 한번 써볼게요. 1, 3 그럼 3 쓰면 말이 안 되네. 이게 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면 3의 약수 중에서 1이 안 됐으니까 1이 안 됐다고 해서 마이너스 1이 안 되라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여기 더해지는 거죠? 마이너스 2, 2, 3,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조립제법이 끝났고요. 여기 숫자를 보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퀄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그는 2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왔고, 자, 얘는 인수분해가 더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근해 공식으로 답을 구해서 써놓아야 돼요. 그래서 x는 짝수 공식을 쓰니까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제곱근 안에 마이너스는 i를 붙여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다. 이래서 여기서 두 개, 허근이 두 개, 그 다음에 실근이 두 개인 4차 방정식 근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403번은 뭐 2차식이죠. 복이라는 것이 다시 복자죠. 그래서 다시 2차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x제곱을 t로만 치환을 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얘네들을 다시 2차식이 나는데 얘네들 인수분해가 되죠?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1은 0. 자, 그래서 t 대신에 x제곱을 대입을 해보시니까 자, 이게 0, 이게 0 나와야 하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건 알겠고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죠. 자, 여기서 근이 없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복수수를 배웠으니까요. 이걸 근 써야죠.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답이 4개가 나오고요. 자, 405번은요. 조립제법으로 사실 절대로 안 나오는 식입니다. 자, 모든 식은 이렇게 1차식을 인수로 갖게 되면 조립제법이 어떻게 되는데요. 얘네들은요 1차식을 인수를 안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근이 조립제법으로 구할 수가 없죠. 자, 얘네들은 선생님이 넣어주고 빼주고 했었어요. 완전제곱식을 이용을 해야죠. 여기 플러스 1을 보고 여기를 완전제곱식이 되게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만 써주고 나머지를 이렇게 써서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로 바꾸는 거죠. 앞에서 연습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앞에서 좀 연습이 덜 돼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반복이 되고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나가면 진짜 이제 앞에서 식변형 인수분해 좀 쉽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만 써놓으면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가 됐죠? 인수분해를 할 때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이퀄 2. 자, 곱해서 0 나와야 하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0이고 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다 근해 공식으로 써줘야죠. x는 얘도 2x니까 짝수 공식 쓰면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가 나오고 또 여기서도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에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답이 총 4가지의 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7번, 409번은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죠? 자, 여기는 플러스 12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됐으니까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좀 냄새가 나죠? 자, 어떻게 해요? 치환을 하면 되죠? x0 플러스 x를 a로 치환을 해보고 a0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는 0 이렇게 쓰니까 2차식이 간단하게 됐죠? 자, 얘 인수분해 다 올 줄 알죠? a 마이너스 6 a-2는 0이고 자 우리는 a로 인수분해 하라고 안 했어요? x로 인수분해를 해야 하니까 a 대신에 다시 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가 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2, 1 총 4가지의 근을 갖게 되는 거고 뭐 앞에서 우리가 인수분해나 식변형 뭐 이런 거 연습을 좀 했던 애들은 아주 쉽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플러스 23만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인수분해는 곱 형태로만 되어야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인수분해 다시 해야 한다고 했죠. 이것을 다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전개를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공통이 생기게끔 전개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랑 이거랑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랑 이거랑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학교 때도 좀 어려운 문제지 그래서 봤던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를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4, a 플러스 6, 마이너스 23은 0.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10, a 플러스 24 빼기 24니까 0이 되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x제곱 플러스 5x를 다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0, 이게 0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x제곱 플러스 5x는 뭐 암산으로도 되죠? x로 묶어내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5.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5 두 개가 나왔고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니까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마이너스 15가 나오니까 15i 이렇게 써줘서 답을 4가지를 총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411번 앞에서 우리 기억나는 학생들 몇 명 학생이 질문을 했던 문제인데요. 4차 방정식인데 이거 이름을 상반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상반. 상자가 서로 상자입니다. 이 반대가 그 반사 할 때 그 반자고요. 자, 이 상반방정식은 항상 4차식에서만 나오는데 이 x제곱의 개수를 경계로 해서 이거와 이거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자, 이런 걸 상반방정식이라고 하고 상반방정식 풀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x제곱의 개수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x제곱을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퀄 0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와 이거랑 식 변형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여기는 플러스 2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6. 자, 이제 다 끝나가요. 자, 여기만 A로 치환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가 x 제곱이 되겠죠. 자,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은 0.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가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이제 다 끝났어요. x제곱 a 대신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4 곱하기
더하기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2 0 이렇게 써놓고 이 x제곱을 x 곱하기 x로 생각을 해서 x가 여기에 곱해지고 또 하나의 x가 여기에 곱해지고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끝나요. 자 여기 x를 곱해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0, 이게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네들은 조립제법으로 절대로 안 되죠. 자 그만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3이 되고 여기는 2 해서 근이 총 3개의 근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중구이다 보니까 4차 방정식이지만 근이 3개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지금 조립제법을 이용한 2차 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3, 4차 방정식을 풀이 과정은 뭐 아주 흔한 문제고 굉장히 쉽습니다. 자, 조심해야 할 것은 얘네들은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지만 얘네들은 고등학교 때 나온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문제가 더 잘 나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다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돼. 중학교 때 생각을 해봐. 내 친구가 인수분해를 못해. 그러면 중3 2차 방정식 풀이가 전혀 안 돼요. 근해 공식은 남 이야기가 된다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2차 여기 9차 방정식에서 좀 이런 특별한 형태로 시험 문제 잘 내시는 것은 아니야. 다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좀 어려운 학교 시험 문제에서 차별을 두기 위해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수학에서 고득점을 요구하는 애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풀이 형태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따로 없고 더 다른 유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조립제법의 인수분해를 플러스 마이너스 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셔야만이 여기 방정식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